시장은 양자컴 주가가 올랐다는 뉴스에 먼저 반응했지만 더 중요한 건 왜 하필 양자컴인가입니다. 저는 이 이슈를 단순 테마가 아니라 미국이 기술 패권을 지키는 방식의 변화로 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뉴스는 늘 한 박자 늦게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함께 공부하는 채널 퓨처마켓입니다. 오늘은 양자컴 급등 뉴스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트럼프 자금이 왜 양자컴으로 향하는지 구조로 풀어보겠습니다. 단기 급등보다 정책 언어를 읽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미국 정부가 그냥 연구비를 조금 뿌린 걸까요? 아니면 AI 다음 전략 자산을 미리 확보하려는 걸까요?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주가표보다 예산표와 공급망표를 같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핵심 사건은 미국 상무부가 칩스법 기반으로 양자컴 기업 9곳에 총 20억 1,3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의향서를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지원 방식입니다. 이 발표가 시장에 던진 신호는 돈의 크기보다 방향에 있습니다. 다만 지원 의향서는 최종 계약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확정 수혜로 단정하기보다 미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협상 테이블을 차렸는지 보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기대감과 실제 집행 사이의 시간을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특정 스타트업 하나를 띄우는 뉴스가 아니라 양자 생태계 전체를 포트폴리오처럼 묶은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주가 급등보다 산업 지도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많이 올랐는지보다 왜 여러 기업을 묶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시장은 보통 뉴스의 첫 문장만 봅니다. 얼마를 받았고 어느 종목이 올랐는지 먼저 보죠. 그런데 정책 자금은 단기 주가보다 어디를 국가 자산으로 보는지를 더 크게 말해줍니다. 정책 뉴스는 가격보다 우선순위를 먼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는 순서를 세 단계로 잡겠습니다. 첫째, 왜 양자컴인가? 둘째, 왜 파운드리인가? 셋째, 왜 산업 수혜와 주가 수혜를 분리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순서만 잡아도 뉴스 해석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이번 자금은 단순 보조금 느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정부가 지분 성격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산업 방향에 같이 올라타는 겁니다. 이건 민간 시장만으로는 속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는 첫 번째 포인트는 국가 안보입니다. 양자컴은 빠른 컴퓨터라는 말로만 설명하면 부족합니다. 암호, 소재, 국방, 에너지까지 연결되는 기반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경기 순환보다 국가 전략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도 국가 방위, 첨단 소재, 바이오 의약품, 금융 모델링, 에너지 시스템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 목록을 보면 주식 테마가 아니라 전략 기술 묶음에 가깝습니다. 나열된 분야가 넓을수록 정부의 개입 명분도 강해집니다. 양자컴이 갑자기 AI를 대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AI 인프라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다음 계산 계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놓치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AI 붐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계산 인프라의 층이 넓어지는 겁니다. 특히 암호 분야가 중요합니다. 양자컴이 충분히 강해지면 현재 암호 체계 일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술 개발과 보안 전환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보안 문제는 한번 뒤처지면 나중에 돈으로만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반도체와도 연결됩니다. 양자컴은 소프트웨어만으로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웨이퍼, 극저온 장비, 제어 전자장치, 패키징 같은 제조 기반이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런 부품과 공정이 없으면 좋은 알고리즘도 제품이 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은 양자컴을 미래 소프트웨어 테마처럼 보지만 정부는 제조와 공급망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투자자의 시야가 한 단계 넓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IBM이 가장 크게 주목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IBM은 새로운 양자칩 파운드리 회사를 세우는 방향으로 큰 지원을 받습니다. 키워드는 파운드리입니다. 결국 시장은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제조 플랫폼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겁니다. 양자기 TSMC라는 표현이 투자자 심리를 자극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반도체에서 TSMC가 맡았던 중립 제조 플랫폼 역할을 양자칩에서도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유가 강할수록 가격도 먼저 달릴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을 그대로 믿기보다 왜 그런 비유가 나왔는지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자컴도 결국 연구실에서 끝나지 않고 반복 생산이 가능해야 산업이 됩니다. 실험 성공과 반복 생산 사이에는 생각보다 넓은 계곡이 있습니다. IBM은 정부 지원과 별도로 자체 자금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정부 자금만 바라보는 구조보다 훨씬 강한 신호입니다. 민간 자본과 정책 자본이 같은 방향을 보는 겁니다. 민간이 자기 돈을 함께 넣는 순간 정책 발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다만 이 계획도 협상과 최종 문서 체결을 거쳐야 합니다. 투자자는 헤드라인의 크기와 실제 집행의 속도를 나눠봐야 합니다. 정책 뉴스일수록 이 간격이 중요합니다. 헤드라인은 빠르지만 실제 돈의 흐름은 훨씬 천천히 확인됩니다. 다만 IBM이 받았다고 해서 모든 양자컴 기업의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산업에는 긍정적이어도 개별 기업에는 경쟁 구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표준과 고객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스도 중요한 축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양자 파운드리 인프라를 위해 계획된 지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양자컴이 칩 설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 병목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파운드리가 병목이면 수혜 범위는 설계 기업 밖으로 넓어집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서로 다른 방식의 양자컴 접근을 대표합니다. 초전도, 이온 트랩, 광자, 실리콘 스핀 같은 방식이 섞여 있습니다. 정부도 아직 정답 하나를 찍지 않은 겁니다. 이 다양성은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불확실성이기도 합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방식입니다. 미래 승자를 정확히 모를 때는 한 회사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술 경로에 자금을 배분하고 병목을 빨리 드러내게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정답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포트폴리오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착각이 생깁니다. 정부가 산업을 밀어준다는 말과 지금 오른 주가가 모두 정당화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둘은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이 분리가 안 되면 좋은 산업에서도 나쁜 매매가 나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트럼프식 산업 정책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반도체, 히토류, 리튬처럼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영역에는 보조금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은 점점 더 전략 자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정부가 돈을 넣으면 투자자들은 기술보다 먼저 보증서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실적보다 기대가 더 빨리 움직입니다. 기대가 먼저 움직일수록 뒤늦게 들어간 투자자는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책 기대가 주가를 한번 끌어올린 뒤에는 실제 매출, 계약, 생산 능력, 기술 진척이 따라와야 합니다. 여기서 따라오지 못하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결국 뉴스 다음에는 숫자가 따라와야 이야기가 오래 갑니다. IBM 같은 대형 기업과 순수 양자컴 기업이 다르게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형 기업은 현금 흐름과 기존 고객이 있고 순수 기업은 기대의 탄성이 큽니다. 안정성은 낮고 탄성은 높은 쪽, 안정성은 높고 탄성은 낮은 쪽으로 나뉩니다. 순수 양자컴 기업은 뉴스에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매출 현실과 기술 일정이 멀면 하락도 빠를 수 있습니다. 테마의 민감도와 사업의 안정성은 다릅니다. 상승의 크기만 보면 놓치는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IBM은 양자 시스템을 이미 많이 운영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고객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대신 대형 기업이라 양자 하나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차이가 대형 기술주와 순수 테마주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컴을 볼 때 첫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종목이 더 빨리 오를까가 아니라 어느 회사가 실제 병목을 해결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질문의 수준이 달라져야 판단의 질도 달라집니다. 양자컴의 병목은 멋진 시험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오류율, 큐비트 안정성, 극저온 시스템, 제어 장치, 제조 반복성 같은 지루한 단어들이 진짜 핵심입니다. 진짜 승부는 화려한 발표보다 이런 지루한 개선에서 갈립니다. 오류율이라는 말은 단순한 기술 용어가 아닙니다. 계산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용화가 늦어지는 이유도 성능보다 신뢰성에서 더 자주 걸립니다. 이 기술은 빠른 것보다 맞는 것이 먼저 증명돼야 합니다.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는 실용적인 양자컴이 아직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대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표가 길다는 뜻입니다. 긴 시간표는 투자자에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비용입니다. IBM은 대규모 양자컴 목표 시점을 2029년으로 제시했습니다. 만약 그 일정이 의미 있게 진행된다면 양자컴은 단순 테마에서 산업 로드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로드맵이 현실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의 평가 기준도 바뀝니다. 반대로 일정이 늦어지면 시장은 냉정해집니다. 특히 미래기술주는 기대가 높아질수록 작은 지연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술 일정은 뉴스보다 더 오래 봐야 합니다. 미래기술주에서 일정 관리는 실적만큼 중요한 변수입니다. 양자컴이 왜 AI 다음 키워드로 불리는지도 여기서 나옵니다.
AI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기술이고 양자컴은 특정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AI 다음이라는 말도 조심해서 번역해야 합니다. 둘은 경쟁이라기보다 역할이 다릅니다. AI가 모든 계산을 해결하는 만능 엔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재, 최적화, 복잡한 물리 모델에서는 다른 계산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잘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이나 소재 탐색은 분자의 복잡한 상태를 다뤄야 합니다. 현재 컴퓨터로는 비용이 큰 문제가 있고 양자컴은 장기적으로 이런 영역에서 기대를 받습니다. 이런 분야는 성공하면 파급력이 크지만 검증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금융 모델링도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당장 내년부터 모든 금융사가 양자컴을 쓰는 그림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크지만 상용화 속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성의 크기와 매출의 속도는 항상 따로 놓고 봐야 합니다. 국방 쪽은 더 민감합니다. 통신 보안, 센서, 암호, 시뮬레이션은 국가 간 경쟁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양자컴을 단순 민간 산업으로만 두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보기에는 기술 경쟁이 곧 안보 경쟁인 셈입니다. 이 흐름은 중국 견제와도 연결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양자컴은 누가 먼저 상용하느냐보다 핵심 제조 기반을 어디에 두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견제라는 배경을 빼면 이번 자금의 성격이 흐려집니다. 여기서 칩스법의 의미가 커집니다. 원래 반도체 제조 기반을 강화하려는 법이었지만 이제는 양자 웨이퍼와 차세대 계산 인프라까지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법안이 차세대 계산 인프라로 번지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걸 AI 다음 유행어로만 보면 놓친다고 봅니다. 진짜 변화는 미국이 기술 기업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전략 산업 포트폴리오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다른 전략 기술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다음 후보 맞히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앞으로 버릴 수 없는 병목이 어디인지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 지도 안에 양자컴이 새로 들어온 겁니다. 후보주보다 병목 지도를 먼저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반대 관점도 있습니다. 양자컴은 아직 너무 이르고 실제 돈을 버는 기업은 제한적이며 상용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우려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너무 이르다는 반론은 이 영상에서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더더욱 종목보다 구조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멀수록 개별 종목 예측은 어려워지고 정책 방향과 공급망 병목이 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멀리 있는 기술일수록 더 냉정한 구조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흥미로운 점은 자금이 연구실 한 곳으로만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운드리, 하드웨어 방식, 제조 문제, 오류율 같은 여러 병목에 동시에 뿌려졌습니다. 이 배분 방식은 정부가 어디를 문제로 보는지 꽤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정부가 양자컴을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산업화 과제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구 논문이 아니라 공정, 장비, 반복 생산, 고객 생태계까지 보는 겁니다. 산업화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필요한 돈과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한국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미국 상장 양자컴 주식만 보는 건 시야가 좁다고 봅니다. 관련 반도체, 장비, 전력, 보안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수혜가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는 환율과 테마 전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오른 테마가 한국 관련주로 번질 때는 실제 수혜보다 기대감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테마 전이는 속도가 빠른 만큼 실망도 빠릅니다. 정책 수혜 테마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은 이겁니다. 정부가 밀어주니까 무조건 간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산업을 살릴 수는 있어도 주주 수익률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부 지원은 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천장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냉소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자본을 넣는 분야는 적어도 국가 우선순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 신호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신호는 인정하되 가격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리스트를 씁니다. 첫째, 발표된 돈이 실제 계약과 매출로 이어지는가. 둘째, 기술 일정이 구체적인가. 셋째, 기업이 현금을 버틸 체력이 있는가입니다. 이 5가지가 맞아야 정책 수혜가 사업 수혜로 바뀝니다. 넷째, 정부 자금이 경쟁 우위를 만들 만큼 큰가도 봐야 합니다. 작은 돈이 큰 뉴스처럼 포장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적은 돈이라도 표준을 선점하면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표준을 잡는 기업과 단순 참여 기업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다섯째, 밸류에이션입니다. 아무리 좋은 산업도 가격이 앞서가면 수익률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술주는 꿈이 클수록 할인율과 시간 비용이 무겁습니다. 좋은 이야기와 좋은 가격은 언제나 다른 질문입니다. 이번 양자컴 발표를 시나리오로 나눠보면 더 명확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정부 지원으로 산업 신뢰가 올라가지만 매출화까지는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시나리오로 보면 흥분과 냉소 사이에 중간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낙관 시나리오는 파운드리와 고객 생태계가 빨리 자리 잡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양자컴은 AI 이후에 차세대 계산 인프라로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태계 전체의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관 시나리오는 기술 지연과 과열 후유증입니다. 오류율 개선이 늦고 상용 계약이 부족하면 시장은 지원금보다 실적 공백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이후에 침묵이 길어지면 시장은 바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시나리오 중 저는 기본 시나리오에 무게를 둡니다. 정책 신호는 분명히 강하지만 주가가 모든 미래를 당장 반영해도 되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신보다 확인의 단계로 보는 게 더 안전합니다. AI 강세장에서 배운 교훈도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실제 매출로 바뀌는 기업은 강했지만 이름만 붙은 테마는 중간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양자컴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테마 이름보다 매출 경로가 중요하다는 교훈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양자컴을 볼 때는 기술 이름보다 고객을 봐야 합니다. 누가 돈을 내고 쓰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반복 매출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고객이 보이기 전까지는 기대와 사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 다음에 볼 뉴스는 주가 급등 뉴스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고객, 장비 발주, 장기 계약, 기술 로드맵, 업데이트 같은 느린 뉴스가 더 중요합니다. 느린 뉴스가 쌓일 때 비로소 테마가 산업으로 바뀝니다. 트럼프식 밀어주기의 본질도 여기에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단기 이벤트만이 아니라 미국 안의 핵심 생산 능력을 다시 묶어두려는 산업주권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주권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시장을 자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앞으로 다른 영역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전력망, 원전, 히토류, 배터리 소재, 국방 반도체, 사이버 보안처럼 국가가 외부 의존을 줄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이런 영역은 정치 뉴스와 기업 분석이 계속 섞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다음 후보를 마치겠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이미 시장이 그 상상을 하고 있다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가격이 먼저 움직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다음 후보 찾기가 매력적인 만큼 가격 선반영도 조심해야 합니다. 더 나은 접근은 후보 종목이 아니라 후보 병목을 찾는 겁니다. 어떤 기술이 없으면 미국의 AI, 국방, 반도체 전략이 막히는지 보는 방식입니다. 병목은 뉴스가 되기 전부터 산업보고서와 정책 문서에 먼저 나타납니다. 다음 후보를 볼 때는 발표 전부터 병목으로 언급되던 영역을 봐야 합니다. 전력, 패키징, 보안 소재처럼 큰 전략이 막히는 구간이 먼저 정책 언어에 올라옵니다. 정책 언어가 반복되는 곳은 시장이 다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자컴은 그 병목 지도에서 계산 능력과 보안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가 단기 테마로 끝날지라도 정책 방향 신호로는 꽤 의미가 큽니다. 단기 주가보다 장기 방향을 읽는 신호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시청자가 가져갈 기준은 간단합니다. 정부 자금이 들어간 산업은 관심권에 두되, 기업을 볼 때는 기술, 고객, 현금 흐름, 밸류에이션을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이 기준은 양자컴뿐 아니라 다음 정책 테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양자컴 뉴스는 주가 급등표가 아니라 미국이 다음 10년의 기술 인프라를 어디에 세우려는지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 지도는 단기 매매보다 긴 호흡의 공부에 더 가깝습니다. 투자 판단은 결국 본인 몫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볼 때 정부가 밀어준다는 말 하나로 끝내지 말고 지원 방식, 산업 병목, 매출 시간표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눠보면 공포와 흥분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양자컴을 당장 AI를 대체할 테마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AI 이후에도 미국이 계산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리 깔아두는 전략 자산으로 봅니다. 이 관점이면 과열에도 휘둘리지 않고 변화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정책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종목이 올랐나 보다 미국이 어떤 병목을 자기 땅 안에 묶어두려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다음 정책 뉴스에서도 훨씬 강한 필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퓨처마켓에서는 특정 종목을 찍기보다 시장이 움직이는 구조와 투자자가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계속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뉴스 뒤의 구조를 같이 뜯어보겠습니다.